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이 유엔 결의를 위반하며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불법적으로 외화벌이를 하는 실태 보도해드렸는데요. 세네갈 정부는 침묵하고 있지만 유엔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정부는 독자 행동을 주저하지 않겠다며 경고했습니다. 세네갈 현지에서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네갈 정부가 지난해 초 유엔에 제출한 대북 제재 이행 보고서입니다. 북한 노동자들의 입국과 단기 체류 비자 갱신을 거부했고 이런 조치로 북한의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 그룹은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상태라고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고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BOA 취재 결과 세네갈에는 북한 당국의 지시에 따라 해외 노동자 수십 명이 불법적으로 외화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재 이전부터 있던 노동자들은 노동 허가증을 갱신하지 못한 채 세네갈에서 만수대가 하던 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류상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란 업체는 사라졌지만 북한은 코르만 컨스트럭션이란 새 회사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코르만 컨스트럭션은 코리아의 앞글자와 만수대의 만을 합쳐 만든 이름으로 여전히 평양 만수대 창작사의 해외 사업 기관입니다. 북한의 만수대 창작사는 나미비아와 보츠와나, 마다가스카르, 짐바브웨, 앙골라, 베닌, 차드, 콩고 민주공화국 등에서 외화를 벌어왔습니다. 세네갈 정부의 유엔 보고 내용이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만수대 창작사의 활동이 중단됐다고 밝힌 이들 국가들의 보고서도 의구심이 제기됩니다. 세네갈 정부는 BOA의 거듭된 질의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외무부에 찾아왔지만 담당자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유엔은 이번 사안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인 알라스테어 모건 조정관은 세네갈 등 여러 나라에서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 그룹과 이들이 여러 이름으로 벌이고 있는 활동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임을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BOA 보도를 통해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증거를 찾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네갈은 북한 노동자들이 자주 파견된 곳이며 아프리카 노예의 출발지 세네갈이 북한 노예 노동으로 르네상스 기념비를 세운 건 아이러니라고 지적했습니다. BOA 보도 이후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금지된 행동을 하거나 제재 회피를 촉진하는 단체에 대해 독자 행동 조치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 결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면서 미국은 유엔 결의에 대한 각국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전 세계 다른 나라 정부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네갈 다카르에서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미북 실무협상 일정을 잡지 못했다며 북한이 언급한 9월 중 개최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실무협상 준비가 돼 있다면서 협상은 전 세계에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유엔 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언급했던 9월 하순 실무협상 재개가 어렵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실무협상 일정을 전혀 잡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We've not been able to make those happen, and we don't have a date yet when we'll be able to get together. 폼페오 장관은 그러나 미국이 실무협상에 준비가 돼 있다는 정부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We believe there are opportunities to engage in conversations that are important and can advance the objectives that were set out in Singapore now. 다만 자신은 아직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다며 머지않아 협상 재개를 발표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것은 북한과 미국, 한국, 일본, 중국 등 이웃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달 초 북한 최선희 외무성 일부상은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 측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면서도 새로운 계산법을 가져오지 않으면 거래는 막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본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과 회담 후 북한 문제에 지속적인 한일 공조가 중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강 장관은 25일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이달 초 자신의 방북 결과 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또 미북 실무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에 실질적 진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한국 외교부 측은 밝혔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비핵화 협상에 앞서 거론되는 단계적 비핵화 방안에 대해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북한이 모든 핵시설과 규모를 투명하게 신고한 뒤에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과거 실패한 방식이라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상원의 팀 케인 의원은 VOA 기자와 만나 과거 실패한 단계적 방식이 성공하려면 북핵 신고가 무조건 선결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 신고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에 진지하다고 믿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To me, that's the minimum step. The U.S. shouldn't do anything in terms of providing relief until they do that. And when they do that, then we could talk about what we would do.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도 북한이 모든 무기 프로그램을 신고해야 단계적 방식이 성공할 수 있다며 더 높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We need North Korea to provide an inventory of its existing weapons-related programs. We need to know what the factual basis is for any conversation that would take pla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마키 의원은 그러면서 현재 북한은 이런 기본적인 첫 조치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반 메넨데즈 의원은 단계적 방식을 추구한다면 비핵화 과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Doing it in a way that still allows Kim Jong-un to do what he's doing right now, which is to test missiles and perfect his missiles, to continue to build more nuclear weapons, while the sanctions regime is beginning to dissolve.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단계적 비핵화 방식은 과거 실패했던 것이라며 회의적입니다. That's the problem for President Trump. Is how can you get them to do things differently than they've done in the past? If you do the incremental approach, it always has the same result. 그레이엄 의원은 단계적 방식 합의가 아니라 북한의 무조건적인 비핵화와 평화협정 그리고 경제 원조와 정권 보장에 포함된 일괄 타결식 합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이 북한이 소셜미디어 SNS, 즉 사회관계망 여론 조작을 통해 다른 나라 선거에 개입한 나라들 가운데 하나로 분류됐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이 26일 발간한 세계 허위 정보 질서 2019년 조직적 소셜미디어 조작 목록에 따르면 북한은 국가기관 3곳 이상이 SNS 여론 조작에 개입하고 있으며 자동 전파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사용자가 개입하거나 해킹한 계정을 통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북한은 정권 선전 활동이나 선거 활동 비방 등 상대 공격에 주력할 뿐 아니라 허위 정보를 생산해 여론 조작에 직접 관여하는 행태를 보인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사이버 역량은 약 200명 규모의 상설 부대를 보유한 저역량 국가로 분류됐으며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은 200만 명 이상의 상설 조직을 갖춘 고역량 국가로 포함됐습니다. 북한이 석탄 불법 환적 등 유엔 제재 회피 활동에 영국의 소재를 둔 유령 회사를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영국 합동군사연구소와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는 26일 민간 위성사진과 선박 추적 시스템, 공개 데이터베이스 등을 분석한 결과 북한 석탄 운반에 연루된 최소 4척의 선박이 런던에 주소를 둔 유령 회사 소유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실례로 영국 회사 소유로 등록된 선박 아시아 브릿지는 베트남 선박 등과 북한산 석탄을 거래했으며 선박 수리를 위해 북한 남포항에 올해만 3차례 정박한 모습이 민간 위성 사진에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영국에서는 등록비 약 12파운드, 미화 약 14달러로 빠르면 24시간 내에 회사 설립 절차를 마칠 수 있다면서 영국 업체 소유의 선박일 경우 제재 회피가 용이하다는 점이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북한의 표현의 자유와 책임성 지수가 전 세계에서 최악의 수준이라고 월드뱅크, 세계은행이 밝혔습니다. 세계은행은 최근 발표한 30여 개 국제기구와 감시단체가 세계 230개국의 정부 통치와 법치, 청렴도를 평가한 2018 전세계 통치구조 지수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고 2.5점에서 마이너스 2.5점 사이로 분류되는 이 지수에서 2018년 북한의 표현의 자유와 청렴도는 과거 조사 연도인 2008년과 2013년과 비슷한 마이너스 2.1을 기록해 최악의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또 행정 능력과 부패 통제, 법치 분야는 세계 하위 10% 수준을 보였고
내란이나 폭력 사태 가능성을 나타내는 정치적 안정성 분야에서는 하위 30%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